자, 클래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가 5월 12일의 고점에서부터 쭉 밀려서 지금 20%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일단 기초 조정 범위에 들어왔죠. 시청을 이렇게 조정 범위 이게 쭉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이건 뭐 이게 이제 이건 내용 쳐다보고 있으면 주가 차트만 보면 이거 뭐 어닝 쇼크 난 기업처럼 보입니다. 어닝 쇼크 났던 기업죠.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죠. 아, 참 희한한 짓거리들을 보이고 있어요. 요 클래시스가 이 클래시스는 의료 정밀 기기 업종입니다.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그래서 이 의료기기 쪽의 라인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의료 정밀 기기죠. 클래시스가 시총 1위. 그리고 그 2위가 파크 시스템즈인데 파크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초개별 초강자라고 얘기 드렸죠. 자, 저쪽에 뷰티 이제 바마 리서치와 함께 최강자 자리를 다투는 두 명의 팟이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종류가 조금 다르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원택 비올 그래서 1, 3, 4위까지가 똑같습니다. 뷰티 기기예요. 클래시스, 원택, 비올 이렇게 1, 3, 4가 뷰티 기기입니다. 뷰티 기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같은 뷰티 쪽으로는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초강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클래시스 여전히 단연 독보적인, 그러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외형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실적이 나빴나? 뭐 운처럼 보시는 분들 같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나오죠? 실적. 자, 이번 분기도 실적이 또 최대 기록을 이건 원택이고요. 여기도 실적이 좋고 다 좋죠. 실적이 다 좋아요. 원택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쭉 치고 들어가는 원택, 그러니까 보톡스주들 전부 다 실적 좋고 이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다 실적 좋고, 자, 원래도 사상 최대 실적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좋죠. 그렇죠? 원래도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었었고 분기도 당연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단위가 달라졌죠. 단위가 달라가지고 이제 곧 이제 400억대 곧 바라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주는데 문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덜커덕 거립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처럼 이 종목도 이렇게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 오르죠. 계단형으로 계속 오르고가서 작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좀 덜컥거려요. 알테오젠이 깨질 때 클래시스도 똑같이 깨졌고요. 근데 이슈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 주가 내리는 건 이 회사 자체의 전망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요 케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매각 이렇게 나오는 쪽에 되는 우리가 보통 기업 매각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오면 기대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뭐 환결 탈퇴할 거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 주가들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똥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죠.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 이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앞쪽에서도 지금 이 매각 이슈 가지고 벌써 부셨던 적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매각 이슈하고 연결돼 가지고 삼성전자 인수설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주가가 급등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인수를 하면서 매각 가지고 깼다가 삼성전자 인수를 하니까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두들겨 폈다가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매각설이에요. 매각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구조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사모펀드예요. 이 사모펀드가 예전에 이거 인수를 해가지고 뭐 요 클래시스가 똑같은 업종에서도 하나 있었죠. 2위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사모펀드에서 들어와가지고 외국계 펀드에서 들어와서 회사 인수한 다음에 자진상폐해서 나가버렸죠. 루트로닉 같은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외국계에서 들어와서 자진상폐로 빠져나가버렸고요.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얘들이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들어왔던 애들인데 이제 이거 엑시스 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계속 이게 회사가 실적 성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아래쪽으로 저가에 급하게 뭐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것도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가 뭐 3년 만에 나가고 5년 만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뭐 다 같이 3년 만에 나가야 됩니까? 제주 맥주 같은데 이런 때 들어왔던 회사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지금 날마다 생산하면 부셔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 걔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3년이에요. 3년 만에 지금 엑스트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이렇게 회사의 실적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5년, 7년 이렇게 가져가야, 7년, 아주 길 때는 7년 정도까지.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한 5년 정도 지나가서 엑시트하는 건데, 이제 그거 갖고 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번을 흔들었고요. 매각 이슈 가지고 2번을 흔들었고, 지금 최근 들어가서 또 매각이죠. 저 화면에 보이죠? 네. 초대형 M&A 스톱 이렇게 되고요. 실적이 저렇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매각이 나잖아요. 매각. 베인캐피탈 블록딜. 우려입니다. 우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걸 팔 필요도 없이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팔고, 요거 팔고,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팔고, 이렇게 그 크기를 조금, 그래서 덩치가 지금 너무 커서 얘가 지금 이제 3조 8천억, 3조 9천억, 이제 4조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팔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씩 덜어내면 돼요. 이번에 진짜 가볍게 덜어내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부 덜어낸 게 아니라 너무 덜어내버리는 바람에 채권단들이 너무 덜어내버리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까는 거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셔버리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 원래는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 가지고 먼저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대 나오는 종목을 이걸 밑으로 까서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매도차 쪽에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는 쪽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블록들이 나오면 주가가 왜 깨지냐 이거지. 자, 블록들이 나온다고 할 때 주가가 깨지지 않습니까? 블록들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깨지죠. 블록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물량들이 대규모 물량이, 대량 매매 물량이 나왔을 때, 대량 매매 물량이 나왔을 때 이게 장중에 풀려 내려간다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엔 장 마감 후였고요. 요즘은 주로 장 개시 전, 개장 전에 대규모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장 마감보다 지금은 개장전이 더 많죠. 이래가지고 서로 약속된 가격에 주고받는 거예요. 시장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블록딜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죠.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조건 이익이거든. 인수하는 측에서는. 그러면 여기 같은 이익인 경우에도 파는 거는 이걸 원재 가지고 있던 이 사모펀드에서 팔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 베인캐피탈 같은 애들은 워낙 지금 저 밑에서부터 샀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의 클래시스를 그 일부 물량 정도 되는 걸 7만원에 팔아, 6만원어치에 파나, 뭐 이게 큰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블록딜 할 때 시세에서 조금 가격 할인해 주기도 하거든요. 물량 많이 사니까. 우리가 흔히 제품 많이 사면 왕창 대량 구매하면 좀 껴주기도 하고 가격도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블록딜 할 때는 가격을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주는데, 이걸 사들여 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거저 먹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라는 것까지, 그래서 물량 우려를 핑계로, 아니 물량이 장내 풀리는 게 아닌데 왜 물량 우려가 되냐고. 논센스죠. 그쵸? 논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물량이 풀리지,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장돼 있는 시간이 아닌 개장 전, 장 마감 후 이런 때 블록딜을 하는 건데, 물량 우려라고 하면서 이거 주가를 깐다 이거야. 이게 속셈은, 이라서 미리 이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까두고 밑에서 받아 씌워서 들어가게 되면 생으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공매도 작업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때리는 애들은 공매도 때려서 좋고, 받는 쪽 같은 애들은 밑에서 싸게 사서 좋고, 이게 원리라고 친다 그러면 중간 가격 친다 본다고는 대략 한 6만 6천원 되지 않습니까? 한 6만 6천원 되는 거 이걸 6만원에 사는 거야. 10% 싸게. 그게 어디야? 그렇죠? 10% 싸게. 이게 만약에 100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6천원에 100만 주면
6,000원의 가격에 100만 주면 100만 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게 60억입니다. 60억을 세일해서 사는 거야. 60억이 애들 이름이야? 그쵸? 이렇게 돼서 블록딜 나오면 계속 그러는 거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 버려야 미리 사전에 이제 블록딜 같은 거 이슈를 해가지고 때렸을 때 밑으로 쫙 뺏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들어오는데 펩트론 같은 종목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려놓은데 까고 있네. 자, 받아! 그러고서 이제 쫙 다 들어버리면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밑밥을 깐다. 바이오공 매도는 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고 행해진다라는 설명 앞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매각 자금 이슈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의 펀더멘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종목, 자, 이게 수급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서 이제 작년 10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인수셜 나가지고서 난리 났던 건 2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이죠. 자, 저 앞에서부터 수급 살펴보죠. 이게 실제로 진짜 나빠가지고 깠는지, 사기를 쳤는지, 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달부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범위는 언제나 그렇죠. 이게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이 사고, 그리고 기관이 깽판치고, 이제 주로 이런 쪽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야.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던 종목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들어오고 쭉 사들어오고 개인들 던지고 기관들 던지고 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으면서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요때 이제 블록딜 나왔고요. 요 가지고 이제 판 흔들어 놓고 기회는 이때다 해서 패대기 들어가죠. 패대기. 이 현대로템 같은 종목에서도 있잖아요. 패대기 치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으면 왜 사니 이거. 패대기 쳐놓고, 그래서 패대기 깔아놓고 밑에서 다시 받아버리고요. 패대기 치고 밑에서 다시 이렇게 쭉 받아버리고.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현대로템에도 이랬었잖아요. 이 지금 이러고 있는 종목이 한둘이 아니죠. 방산에서, 조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좀 잘 나가 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형태로 거래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로템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그냥 까버리고요. 내리 이렇게 까버려가지고 작사를 내버린 다음에 주가 이렇게 작사를 내놓고, 이 그렇게 나쁘고 우려일 것 같으면 이거 왜 사냐고 까놓고 다시 사고요. 그 다음에 까가지고 저점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사고, 잠깐 눌러놓고 사고 해가지고 지금 그다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까가지고 결국에 이때 이게 작년에 지금 뭐 폴란드가 우려스럽고 뭐 계엄이라 가지고 뭐 우려스럽고 뭐 이스라엘 휴전해 가지고 마탱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45만 70만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떨고 놓고, 그리고 250만 주까지 이렇게 늘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개인들 붙으니까 다시 패드 치켜버리고. 똑같아요, 그죠? 얘들 다 똑같아요. 이거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생으로 줄 리가 없죠. 지들 종목이 효성중국 같은 데서도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정점 찍고, 그러고는 쫙 들어오자는 게 쫙 들어오잖아요. 나쁘다며, 너무 비싸다며, 우려스럽다며, 매각 이슈 장내 물량이 풀릴 것 같고. 아니 얘네 베인 캐피탈에서 미친 애들입니까? 60%대는 물량을 왜 장내에다 쏟아부서 파냐고. 이걸 그렇게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최대 실적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두고만 있어도 주가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데 이걸 왜 밑으로 깔아 파냐고. 그 실질적으로 장내 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밑으로 장내 물량으로 쏟아낼 가능성도 없고, 이제 위쪽이라 그런 좀 있으면 밑으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공매도 게임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2월달 이제 올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달 쪽으로 쭉 해서 올라 들어가면 2월달에도 그 슈팅 나왔던 때가 언제죠? 2월 말인가요? 여기는 흔적이 없네요.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일부 있고, 그리고 까고 다시 사고 까고 다시 사고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블록될 이슈 가지고 이제 다시 까들어가는 겁니다. 까들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 이미 저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까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깔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시장이 내려?
아니면 섹터가 내려? 뭐 내려? 아무것도 내리는 거 없죠. 이런 쪽에서는 못 가요. 작년 이런 때 같은 때나, 그러니까 10월달 막 바이오 섹터들 흔들리고 시장 흔들리고 이럴 때는 열심히 핑계 대가지고 까고 밑에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앞에 얘기 드는 것처럼요, 이거 그냥 흔들어 놓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흔들어 놓고 차익 실현해서 흔들어 놓고 사고, 흔들어 놓고 사고, 흔들어 놓고 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흔들어 놓고 사고. 자, 지금 수치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이 크기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뭘 봐서? 자, 여러분들이 베인 캐피탈이면 이렇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는 종목을 밑으로 무리해서 팔겠습니까? 밑으로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판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물량을 계속 팔 거라는 우려만 주게 될 텐데, 자, 부담만 들자는 얘기예요. 덩치가 너무 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온 바람에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지금 4주짜리 이걸 살 사람이 없어. 4주짜리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선택상으로 이제 일부 주가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일부 팔고, 많이 들어왔을 때 일부 팔고, 앞에 삼성전자 같은 데가 살 거다라는 거, 이게 또 괜히 흘러나온 얘기는 아닌 거죠. 살 사람이 없거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이라 그러면 지금 우려를 하는 때가 아니라 사야 되는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눌려있는 사이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이에 롱숏으로 하나는 사면 하나는 돈다. 그렇죠? 원택 같은 종목들은 반대로 클래시스가 쉬고 있는 동안에 또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올라들어왔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도 클래시스 올라가는 동안에 쉬고 자빠졌던 비올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들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묶어서 롱숏형에서 비올 올라오는 거 보세요. 원택과 비올하고,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게 대체 요런 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열심히 이러고 올라들어오고 있는 거죠. 기간 쇼커가 쫙 들어오죠. 원택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엮어서 비월 원택 같은 종목까지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숏커버 쫙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종목들 이제 팔고 다시 클래시스 돌아가고 해서 바꿔치기 하면서 공략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 참고로 하시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파는 자리 아니고 지금 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여기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강세 종목은 다 똑같아요. 61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61선 아래 내려오면 사는 거야. 요게 이례적인 구간, 하나에어로도 저런 이례적인 구간 있죠? 저런 구간들을 제외하고요,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에는 다 61선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이죠. 이게 이례적인 구간들이고요. 하나에어로도 똑같은 시기에 눌려 들어갔었습니다. 2023년 말에. 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요. 지금은 클래시스 이제 노리고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올하고 원택은 조금 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노리는 걸로 이제 다시 뷰 포인트로 원위치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래시스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슈 나올 때마다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사는 위치, 파는 위치 다 잡아드리고 있죠. 매수가, 매도가, 이 종목이 눌리고 있는 이유, 받아야 될 것이냐 버려야 될 것이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다 분석 다 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제시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개별 이슈 종목, 테마 종목, 뭐 정책 테마, 뭐 김문수 테마 이런 걸 비롯해서 자, 실적주들 흐름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드리죠. 2차전지에서 무슨 이슈, 방산에서 무슨 이슈 이런 거 전부 다 분석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딱 오르고 다운받아가지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숟가락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만 딱 들고 오시면 돈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냥 들고 와서 이제 마음껏 다 드시라게, 풀코스로 모든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다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에피타이저, 디저트 뭐 이런 장중 단타 종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풀로 밑에서 따블 먹는 종목들까지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올해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통수 그만 맞고 돈 좀 버세요. 제발. 오르고와 함께.